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신문을 보니까 주요 기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주요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모든 언론들이 거의 다 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7년마다 발표한다고 합니다.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이 6차 이 평가보고서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기후온난화, 이 환경 문제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. 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도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1.5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,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 1.5도 이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. 벌써 올해 유럽에서는 이 산불 화재가 아주 비상이죠. 그리고 중국도 홍수로 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 도시의 이 폭염과 강수, 강도가 훨씬 세질 것이라는 것인데요. 이번 보고서를 놓고 인류에 대한 적색경보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뉴스가 있었습니다. 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한 1억 1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죠. 그래서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주인을 찾기 위한 이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그 돈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또 이렇게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.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두어야 할 생활 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에 과연 이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또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또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4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결혼식장 하객 수가 지금 49명까지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를 놓고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조치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 불만이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.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도 못 치르고 연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특히 요즘은 중국 동포 사회에서 이 결혼식 한다는 소식 좀처럼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한때는 참 이 결혼식 주말마다 참 많은 분들이 하객으로 참여하고 또 이렇게 뒤풀이도 갖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. 그게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. 네, 유엔의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이 발표가 되자요, 이 국민일보가 머리 기사로 불타는 지구 방치된 우리 삶 공격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. 이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이 산업화 이전 대비 1.5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.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 이 대기와 해양, 육지가 온난화한 것은 자명하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. 이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. 이전에는 50년마다 나타났던 극한 고온현상이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있고, 앞으로 지구 기온이 1.5도 상승에 도달하면 극한 기후 발생이 약 8.6배 증가할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도시의 폭염과 강수, 강도도 훨씬 세질 것이다, 이렇게 내다봤습니다. 이 경향신문은 인류에 대한 적색경보, 기청 떨어지게 울려, 이 IPCC 보고서에 쏟아진 우려들,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요. 네, 지금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 서울신문, 네가 왜 거기서 나와, 온라인에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 1억 뭉칫돈. 경향신문은 중고 냉장고 샀는데 1억 2천만 원 현금이 하고 이런 보도를 계속 냈습니다. 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이 중고 김치 냉장고, 한 1억 1천만 원의 현금이 그 밑바닥에서 부착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.
이 돈의 출처를 지금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돈이 과연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에 또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1억 원의 현금 뭉치는 이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구매자의 것이 된다.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국가에 기속된다. 이렇게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만약에 그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사람은 5 내지 20%의 그러니까 뭐 수수료조로 이렇게 돈을 또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. 이 뉴스를 보면서 더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아니 이걸 왜 경찰에 신고하나 그냥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생활 상식 법률이 있는데요. 이 점유 이탈 횡령죄와 이 절도죄 이거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와 관련 알아보기 위해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요. 최근에 이 4월 20일 조선일보가 이 주운 돈을 가져가면은 처벌, 모르면 큰일 나는 유실물 범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.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첫 번째 사례는 이 극장 심야 상영관에서 이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직원 이야기입니다. 이 직원 A씨는 청소를 하던 중에 1억 2천만 원어치의 수표를 주었다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A씨는 즉각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요.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에게 유실물법에 따라서 이 물건 가액의 5 내지 20%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A씨가 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수표를 그냥 집으로 갖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, 이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점유이탈, 그러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요, 이 은행 ATM 근처에서 또 자영업자 김모 씨가 그 현금을 인출을 하다가 그 ATM기 기계 위에 올려진 지갑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지갑을 챙겼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데요.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은행 문이 닫혀 있어서 다음날 주인을 찾아주려고 집으로 지갑을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다음날 오전에 이 가게 일로 바빠서 은행이나 경찰서에 바로 방문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이 가게로 들이닥쳐서 이분을 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당시 경찰은 김 씨를 이 절도죄 혐의로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이렇게 사례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극장에서 일하다가 이 현금 1억 2천만 원을 수표를 준 사람은 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, 그리고 은행 ATM기에서 이 지갑을 주운 사람이 그냥 그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갖고 갔을 경우는 이 절도죄를 이렇게 적용받게 된다. 이런 게 좀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점유 이탈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,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또 과료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러나 이 절도죄에 해당이 되면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, 이게 해당이 됩니다. 그러면 어떤 때는 점유 이탈 횡령죄가 해당되고 어떤 때는 절도죄가 되냐?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습득한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. 이 학교, 병원, 은행, 식당, 커피숍, 당구장 등 사회 통념상의 관리인이 있는 곳으로 보는 경우, 그래서 그 관리인을 점유주로 인정을 해서 유실물을 관리할 그 책임이,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습득물을 발견을 해서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들고 나왔을 경우, 뒤늦게 발각될 경우에는
따라서 이 점유죄가 있기 때문에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지 않고 훔쳤다고 해석해서 이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고속 시내버스, 지하철 같이 타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물건의 점유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의 경우는 점유이탈 횡령죄에 이렇게 해당한다,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상파울로의 이 코리아타운 소식 이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브라질에도 이 코로나19가, 이 브라질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. 그래서 이 한인동포 사회 좀 또 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상파울로에 있는 이 봉해치루 지역, 이 코리아타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2010년 1월 이 조례를 통해서 이곳이 이 코리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17년 4월에는 매년 8월 15일 한국 문화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한인들은 이 코리아타운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역 치라덴치스를 한국 치라덴치스로 바꾸는 이런 제안도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. 그리고 또 한국 문화의 날을 앞두고는 이 코리아타운의 주요 거리를 청사초롱으로 단장하는 행사도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청사초롱을 이렇게 단장하는 행사 이런 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런 것이 하나의 뭔가요? 서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좋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국내에서도 이 중국동포, 이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. 역시 이 지역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,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 상인들도 함께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,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펼쳐가는 것,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모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